자,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교과서로는 42부터 43쪽, 44, 45쪽까지 해서 오늘 진도를 나갈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보다시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입니다. 책에 내용이 다 있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왔어요. 봅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입니다. 이걸 좀 가릴게. 자연환경, 뭐 산이나 아니면 뭐 기후적인 특징, 햇빛, 강수, 바람 이런 것들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배웠죠, 그죠? 그래서 기후적으로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바뀐다는 걸 배웠는데, 이걸 배웠으니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게 바로 자연재해라고 하죠. 인간을 위협하는 자연현상들을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기후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좀 가릴게,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기후적 요인부터 갈게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쉽게 가겠습니다. 기후 배웠죠?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첫 번째, 홍수.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홍수가 나겠죠. 물이 범람하고 넘치는 거야. 그러면 뭐 집에 물이 들어오고, 그죠? 산사태도 일어나고, 침수 피해나 건축물 파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가뭄, 비가 안 오는 거야. 아주 바짝 마르면은, 그죠? 농사도 안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물들도 부족하죠. 그래서 용수가 부족하다.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 폭설, 눈이 많이 오는 거죠. 눈이 많이 오면 뭐 차들도 못 다닌다거나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또 눈이 쌓이면은 비닐하우스나 뭐 오래된 집 같은 거는 지붕이 무너져 내리죠. 그죠? 구조물 붕괴. 네 번째, 열대저기압. 우리나라에선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미국에선 허리케인, 저쪽 동남아시아에선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열대저기압은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홍수 피해나 구조물 붕괴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 지진. 먼저 지진은 뭐예요? 땅이 흔들리는 게 지진이지, 그치? 땅이 막 흔들려. 땅이 흔들리는 이유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뭘까요? 그지?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지구의 멘틀이 움직이면서 그 위에 있는 지각판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땅들이 움직이고 그 땅들이 부딪히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과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이 정도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어디냐? 자, 여러분들을 위해 자, 그림을 그려왔죠. 여기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자, 지도에서 러시아,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뭐 이렇게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있어요. 남아메리카 서해안부터 해서 북아메리카 서해안, 그리고 알래스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일본, 중국, 대만,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많이 일어날까? 아까 지진은 왜 일어난다 그랬어? 땅과 땅이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땅과 땅의 경계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만나고 있는 이 부분. 그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경계라는 거예요. 이쪽 판과 이쪽 판, 이쪽 땅과 이쪽 땅, 이쪽 땅과 이쪽 땅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선 부분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을 환태평양, 여기 바다 이름이 태평양이잖아요. 그죠? 태평양. 고리 환자. 태평양을 고리처럼 휘감고 있다. 조산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바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좀 이따 말할 화산 폭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43페이지에 여기에 환태평양 조산대가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여기가 유럽이고 대서양,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중동이죠. 인도,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있는 곳, 중국, 우리나라, 호주, 이쪽에 있는 인도양, 태평양, 세계 지도입니다. 이 중에서 이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이탈리아 북부와 스위스가 만나는 쪽에 있는 알프스 산맥과 인도 북부, 파키스탄 부근 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부탄, 네팔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 에베레스트 산, K2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러한 산맥들이 있는 곳도 지진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는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화산은 용암이 분출하는 거죠. 산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거. 역시나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땅과 땅이 부딪히면 땅과 땅이 부딪히는 에너지로 인해서 밑에 있던 용암이 올라오는 거예요. 땅이 부딪히면서 이게 뜨거운 열과 압력을 마찰로 인해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밑에 흙과 암석들이 녹은 용암이 올라오고 그게 폭발을 하는 게 화산 폭발인데, 역시나 아까 말했던 화산 폭발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곳을 죄송합니다. 불의 고리라고 해요.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하는데, 링 모양이잖아요. 링. 동그란 링. 네,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의 고리,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합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땅이 굉장히 두꺼워요. 땅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용암이 올라오지 못해서 화산 폭발은 거의 없습니다. 화산 폭발은 거의 없는 대신에 땅과 땅이 부딪히기 때문에 지진은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건축물이 파괴되고 지진 해일, 땅이 흔들리면 바닷물이 쓰나미라 그러죠, 우리. 바닷물이 덮치는 거, 해안가를. 화산은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암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니까 화재가 발생하거나 먼지들이 가득하게 하늘에 쌓이니까 항공기 운항이 지장이 발생하거나 해서 각 자연재해별 모습이 나와 있고요. 환태평양 조산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44페이지.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뒤쪽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죠, 그죠? 이건 이해가 되죠? 모든 사람은 소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안전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권과 안전권이라는 게 필요해졌어요. 필요성이 생겨난 겁니다. 환경권이라는 건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권리가 환경권이고요. 이 안전권은 나의 안전에 대한 권리죠. 환경권과 안전권을 합쳐보면 그럼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안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권리. 인간 존엄성. 인간은 소중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권리들이 지켜져야 된다. 그렇다면 환경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라에서 첫 번째,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눈이 많이 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요즘에 그런 거 하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서울에서는 교통 이부제를 하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책을 수립하죠. 시행하고. 두 번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과 지원을 실시한다. 얼마 전에 있었던 포항 지진, 그죠? 포항 쪽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집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해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생겼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서 집을 무상으로 지어주거나 학교에 임시로 대피소를 마련해서 물자 지원을 해주거나 하면서 보상과 지원을 실시했었죠. 또 이것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서 4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기상 정보와 교통 정보, 119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스마트하게 그때그때 즉시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역시나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금 더 재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국민의 안전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개인은 첫 번째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우리 얼마 전에 학교에서 그거 했었죠. 불 났을 때 대피 훈련. 불이야 하면서 뛰쳐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진이 일어났을 때나 홍수가 일어났을 때, 폭설이 있을 때, 태풍이 왔을 때의 그런 대비 훈련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행동 요령도 숙지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태풍이 온다. 태풍이 엄청나게 강한 게 오는데 내가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요. 그러면 내가 다칠 수가 있죠. 안전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전권은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 자신도 노력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오늘 내용은 44페이지 그리고 45페이지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진과 칠레 지진을 비교해서 나온 건데 대충 요약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지진에 취약한 상태이다. 강력한 지진이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작은 지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라에서 혹은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아직까진 지진에 대해서 취약한 상태인 반면에 칠레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칠레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여기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토를 가진 나라예요. 여기에 바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글을 읽어보면 9.5의 지진도 일어났대요. 9.5. 이 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얼마나 강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진도라는 건 지진의 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다 라는 내용의 45페이지 내용까지 한번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